아까 그 전환길 사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보면은 뭐 정자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게 그때 우리가 네. 한참 많이 다뤘던 겁니다. 저게 202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네. 출품한 작품이야. 근데 이거 맞아. 김건희가 그때 간 거야. 보고 이제 자기 눈에 든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증축을 해가지고 관저에다가 갖다 놔버린 거예요. 맞아요. 뭐 다뤘네. 예. 근데 저 증축한 비용만 해도 8천만 원이야. 근데 저게 이제 갖다 놓으면은 저게 이제 건물이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 등기가 안 돼 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논란이 됐죠. 논란이 좀 됐었던 게 바로 저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김건희 마음대로 대한민국이 흘러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이거 마음에 드는구만. 이 관저에 좀 갖다 놔 한 거야. 그러면 뭐 법적인 거 다 빼고 그냥 실어다가 옮겨 놓는 거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저 작가분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상황 계약 관계는 몰라요 아무도. 네. 근데 자기 멋대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윤석열도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사람 불러다가. 어느 정도로 김건희가 멋대로 했는지 이번에 또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김건희. 김건희는 관저 내에서 살다 처음 봐요. 산책하는 걸 좋아했나 봐. 관저 내. 산책이야. 양보해. 아이고, 산책할 수 있지 할 뭐. 수 있지. 네. 근데 산책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방탄 기갑차가 있나 봐요. 그 안에. 네. 그 기갑차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기갑차를 또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들어왔나 봐. 김건희가. 아까는 정자 작품이 눈에 들어왔고 이번에 기갑차가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김건희가 이건 나 운전 한번 할게. 빨리 나 운전할게. 나 운전면허 있어. 빨리 했는데 이제 그 거기에 있었던 55 경비단 그 군인이 이건 운전할 수가 없다. 이 군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타시면 제가 부릉부릉 드라이브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라이브를 싹 했다는 거예요. 기갑차 타고? 기갑차를 타고. 나는 그게 계엄을 기획한 신호라고 봐. 그래서 계엄이 된 거야. 그 김종대 의원님 기억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1시 새벽 1시 1시부터 청와대 이야기 1시부터 저 위에 그 기관총 사수가 타요.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 경내를 시속 한 70km 달리는 차예요, 저게. 그래서 이게 그 누가 들어오지 않나 해가지고 계속 도는 차예요. 이게 청와대 그 담장 안쪽에서 경비하는 그 기관총 사수가 올라타 있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퇴근하면 저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차예요, 저게. 근데 그거를 서 있는 걸 보고 타고 싶다고 그러니 이거 장난감으로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장난감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드라이브 한번 했잖아. 네. 하고 났더니 이게 이제 55 경비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병들 있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55 경비단의 간부가 이 얘기를 듣고 야, 그럼 다음에 또 우리 김건희 여사 이거 관심 가질 수도 있으니까 재원 외워라. 재원. 물어본다 브리핑 이거지. 쫙 해야 된다. 브리핑. 전장은 얼마고? 얼마고요? 뭐 드라이브 할 때는 창문은 제가 열어드리고요.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거를 다 또 준비를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거기에 있었던 55 경비단 군인들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 시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나는 이 부대의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잘 모르지만 또 정예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래서 자부심이 또 있대. 근데 이따위 것들을 계속 시키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또 김건희는 갑자기 불시에 나 외출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가 또 비상 태세를 준비를 해야 돼. 나간다 그러니까. 나간다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또 취소. 뭐야?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어. 그 심경을 전역 병사가 토로했는데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밥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몇 분인지 세봤는데 105분 동안 나가지 않고 이렇게 상황만 걸어두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 분 해보면은 정말 황당하고 자기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1주년이었나? 제일에 그쪽 55경기도 병사들이 있어서
이제 차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95경비단은 진짜 말 그대로 윤석열 팬이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부심도 많이 있고 이런 병사들인데 아니 전두환이가 이랬어요. 아 전두환이 전두환이가 됐어요. 옛날에 그 청와대 쭉 들어가면은 봉황 있는데 분수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내리는 거야. 야 사세요. 갑자기 내려. 어. 그러면은 그때 경호가 나를 경호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한 거예요. 체크한 거예요. 와. 근데 그거를 이제 청와대 주변에서 할 때까지 참았는데 언제 한 번은 제주도 가가지고 노형동 이런 데 가가지고 갑자기 세워 그래가지고 49살에 쿠데타 해가지고 만 50살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 대구공고 축구 골키퍼 선수 출신이에요. 그 체력이 좋았지. 갑자기 뛰어. 나 잡아봐. 그래갖고 나를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고. 충성심을 그런 식으로 확인했다는 그랬던 거야.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김건희 근데 제가 볼 땐 충성심보다도 불안감이야.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어디 당하지 않을까. 뭔가 나쁜 짓 한 사람, 뭔가 좀 이 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감이 있는 거지. 자기도 못 믿는 거야 누구를 밑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나 경호 똑바로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불안감을 표현한 아니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김건희는 국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그냥 김건희 뭔데? 아니 놀이가 된 건데 여기가 우리가 55 경비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이게 저기 과거에 청와대 외곽 경비하던 부대입니다. 그 북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뒷산 그 라인을 지키는 부대예요. 그 이 미사일도 있어요. 벌컨포도 있고. 그 중무장 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남동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외곽 경비해야 되는 부대인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요즘 양지열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데 네. 이 경비단이 이걸 꽃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울이고 중심지에 있고. 근데요 전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대입니다. 여기에 양지호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모르더라.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비난을 양기현이가 해. 꽃보직이라고 잘못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여기가 내가 청와대 있을 때 그 어떻게 근무하는가 보니까 네. 그 대통령 숙소 넘어 산을 지키니까 김신조를 막았던 그 그치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 그래. 그랬는데 서남에 대통령한테 총알 박혀 음식 냄새가 풍길까봐 얼음 밥과 국을 먹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데 산에 있으니까. 아이고. 트레일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신병이 전입돼 오는데 청와대 오래 근무한 그 직원들이 쟤들 고생하러 오는구나. 안쓰럽게 보더라고. 정말 그 저 정예 그리고 헌신하는 부대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갖다 비상을 걸고 막 밥 먹는데 해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기본 임무 수행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굉장히 고생하고 자부심 있게 하려고 어떻게 그걸로 버티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 개 데리고 나가는데 그냥 경호하라 그래. 죽을 마실 거야. 똥개도 아니고 말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그 생활을 살펴보고 이해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그 병사들에 대한 어떤 굴욕감인지 맞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어. 근데 뭐 이런 평시에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분들이잖아. 네. 평시에도.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제 계엄을 딱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저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한 100명쯤 되나 봐요. 관저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그 부대 시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숙소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계엄 선포를 딱 하고 대통령실 있잖아. 거기에서 근무하던 부대원들이 한 100명이 있었는데 이 병력이 관저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산에서? 용산 사람들이 네. 한남동으로 예, 왔는데 예, 왔는 거야. 시설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에다가 그냥 꾸겨 넣어버렸어.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버스에서 자고. 와 진짜 너무 열받네 또 말하면서. 진짜 진짜. 샌드위치 패널로 네. 만들어가지고 급조해서 만들어 보니까 씻을 수도 없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트럭 한 대가 들어갔는데 트럭 안에 보면 이제 뭐 세수하는 거 이런 물품들을 보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원래는 건물 안에 숙소가 있어 그 숙소에서 생활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3일 동안 자기를 지키라고 윤석열 김건희가 그 군인들을 엄청나게 고생을 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을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인간 방패로 썼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 아, 네, 네. 근데 그때 경호처에서 그런 적 없다. 군인은 우리 안 불렀다 이 얘기 했거든. 맞아요. 근데 인간 방패로 썼다는 증언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아.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55 경비단을 동원한 적 없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전역자들이라든지 혐의 금융자 딱 봐도 55 경비단 옷이거든요. 그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악마입니다. 그냥 하는 집마다 그러네. 악마예요. 아니 이거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돼 이거는 또? 국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때 김선호 그 권한대행이 국방장관 권한대행. 권한 차관이죠. 권한대행이 55 경비단이 앞으로는 이게 투입되지 않겠다고 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 국방부 장관 대행이 보기에는 자기 휘하 병력을 본래 파견했던 임무 목적에 무관한 데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불법적인데 동원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력을 자꾸 남용하고 불법 동원하고 이러니까 국방장관마저도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 동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행태. 김건희의 그 군대 놀이는 그 전부터 네. 전조가 있었잖아. 맞아요. 예, 그 뭐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기갑 이전에 이제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 네. 일단 김성훈한테 작살로 고기 잡으라고 저런 의혹쟁이도 있었고요. 저거는 지금 보면 귀여운 편이야. 네. 그리고 그 군함 함정에서 무슨 파티했다, 해상 파티했다. 아 맞아. 해군 함정에서. 맞아. 우리 다뤘었지. 그리고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김건희가 확실히 군 장비에 관심이 많았구나. 미 핵잠수함에 타가지고 그거 컸어. 이걸 왜 이거 봅니까? 큰- 이 사진. 그거 컸어. 이거 저봐. 저거는 저러고 기밀 있잖아. 시설이야. 저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데리고 들어갔는데 제지를 못한 거야 미군이. 그러니까 저때 난리 났었잖아. 내가 물어볼게 김정재 와. 의원님한테.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저런 거 봤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한국 대통령 부인이 저기 저런 거 비치 인가도 없고.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해군 제독 그 장성 중에 네. 미군 핵잠수함 내부를 저기 봤다는 제독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와. 그 정도로 저건 기밀 시설이고 저기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단독 결정하는 핵무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사일하고 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그 핵카드라는 그 핵가방에서 그 네네. 운용하는 무기인데 대통령이 직접 안 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 폭격기에서 떨구는 거 중력 핵폭탄밖에 없고 네. 나머지 두 가지는 단독 운영이 가능해. 외부 간섭 없이. 네네. 그 중에 핵심 무기가 저거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기 인가된 요원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네. 또 한미동맹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럼 들어가서 브리핑 받고 나오면 돼. 네. 근데 부인을 데리고 막 들어가니까 저길 또 보고 앉아 있고 막지를 하니까. 못한 거야. 막지를 이걸. 유람선인 줄 알잖아. 유람선 이거. 저러고 있다. 심지어 그러니까. 저거 보고 사람들이 동전이라도 넣고 봐라 그러면 난리예요. 지금 뭐 어디 통일전망대 갔냐고. 통일전망대 아니야. 근데 미국이